네, 동작이 안 된다는 식기세척기를 보내주셨네요. 불이 전혀 두르지 않는 그런 고장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물기와 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부품 사이를 전부 다 실리콘으로 이렇게 몰딩 처리했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녹슬지 않도록, 합선되지 않도록 전부 다 부품과 부품 전부 다 그 안에다가 몰딩으로 전부 다 실리콘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품 검사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다리라 그러죠. 핀 끝에 밑에 부분 일부분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왜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는 기판 밑면에서 해야 되는데 밑면은 플라스틱으로 밀봉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이 판 전체를 우리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걸 PCB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플라스틱이죠. 하얀 거는 케이스. 여기서 딱 드러내야 되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테두리를 다 떼고 뺑 둘러서 떼고, 근데 밑에 밑면에도 같이 있을 경우 접착제처럼 딱 달라붙어 있을 경우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빼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때 수리하는 방법, 이때 부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점을 찍고 동그라미를 표시했습니다. 이 부품이 의심스러워서 중간 가는 길에 이 회로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핀을 넣어서 여기에 찍을 수가 없네요.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가 없어 가지고 밑에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부분을 표시하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감은 잡히셨겠지만 생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구멍을 뚫을 거예요. 전체가 다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구멍을 뚫어서 그 밑면에서 이상 유무를 측정할 것입니다. 이때에 필요한 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이 사이즈만큼 제가 구멍을 파서 여기를 뚫어낼 건데요. 이 자리를 뚫어낼 건데, 그 뚫어내고자 하는 만큼 여기가 좀 좁다 싶으면 좀 더 넓은 걸로 여기서 이렇게 뚫어낼 겁니다. 이때 이제 무리하게 하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열로 녹여서 여기를 그대로 동그랗게 뚫어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보시죠. 저는 장갑을 이렇게 한 겹 끼고요. 또 하나 두툼하게 낄 겁니다. 이렇게. 열을 가할 건데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이때 이러한 손잡이를 좀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좀 편할 텐데,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져 있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를 그대로 제가 뚫어낼 겁니다. 열을 먼저 가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토치, 그래서 토치를 켜서 이 토치를 가지고 열을 이렇게 두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이제 조금 타다 싶으니까
어느 정도 열 가한 상태에서 봐가면서 해도 되기도 하고요. 근데 숙달되게 되면은 온도 조정이 좀 편하겠죠. 자, 여기서는 구멍을 반드시 놓고 그대로 여기서 근데 자리를 잡고 좀 돌려가면서 열을 돌려가면서 구멍을 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저 안에 있는 PCB 기판 패턴이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와 같이 저걸 톱날식으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거는 이제 업그레이드 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가 좀 뚫렸네요. 밑에 좀 녹색 부분이 살짝 보입니다. 네, 그런데 파이프의 열이 좀 식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살짝 부드럽게 해줄 겁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아까 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급하게 할 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이 그대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균형을 맞춰서 반듯하게 살살 밀어 넣듯이 살짝 돌려주면 전체적으로 균형 감각이 맞듯이 될 거거든요. 네, 이런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파이프 안전에 조심하시고 한쪽에 잠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거를 따낸다 그러죠. 네, 드러낼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이와 같이 해라.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하는, 좀 맞질 않는가요? 크기가? 네,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작은 것들, 저는 이제 전문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이즈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렇게. 밑에 녹색 보이는 부분부터 살살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은 카메라를 가리지 않고 작업을 해볼까요? 살짝 이렇게. 한쪽에 좀 놔보고요. 아이고, 지저분해서. 자, 이렇게 됐네요. 밑에 이제 저 자리를 따내고 실리콘만 이제 살살 긁어내면 되거든요. 네, 이때도 똑같이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져 있는 헤라로 해집든지 더러는 조각칼 같은 경우가 몇 가지들 사이즈 또는 모양새가 다 다르게 있는데요. 이와 같은 조각칼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후벼내듯이 그 차례를 반듯하게 하면서 밑에 패턴 손상되지 않도록. 패턴이라는 경우는 뭐냐면 녹색의 회로 구리 동판으로 그려져 있는 전자 회로가 이어지는 선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패턴 자체 회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살살 이렇게 좀 점유하는 경우는 좀 도로는 편하신 대로 이런 걸로 이렇게 살살 긁어내서 하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도로는 또 연필 깎는 칼처럼 되어져 있는 카트칼 있죠. 네, 그걸로 하셔도 되고, 여기는 칼처럼 되어져 있지만 피해를 적게 입힐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하게 되면 밑에 있는 패턴이 손상을 좀 적게 입는 거라서 이 같은 패턴, 그리고 힘도 있는 거고, 선만 그어주듯이 하고 아까 같은 칼날로 잘라내고 지금 작업은
이걸로 저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살살살 이제 드러내면은 우리 동전처럼 네, 동그랗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와 달리 열이 식었기 때문에 또는 열로 해서 다 긁어낼 수 있는데 네, 그때는 찐득찐득한 것이 좀 더 안 좋습니다. 작업해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굳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너무 세게 눌러서 하게 되면 밑에 핀셋 다리 이런 것들이 걸려서 네, 약간 생각한 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거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자, 어느 정도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드러냈죠. 이거를 드러내고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겼죠. 네, 여기에 이제 핀이 살살살 보이니까 나머지 조금 더 네, 우리 크린 청소하듯이 살짝 좀 긁어내고 나서 부품 이상률을 측정을 하거나 납땜을 해서 이 부품을 이상이실 때 교환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동판을 구멍을 좀 이렇게 잘라낸다든가 하실 때에 그게 사이즈 우리가 보통 크기라 그러죠. 굵기 해야 할 곳이 좀 두 군데 세 군데 그런 거에 따라서 하나 더 뭐 준비를 해서 한다든지 이건 두 개 구태여 할 필요 없는데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거 그 옆에 하기 위해서 제가 해보니까 이게 동그란데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돌리는 것 자체가 모양새로는 빠듯하게 좋게 보일지는 몰라도 작업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동그랗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재질인 것 같다 싶더라고요. 이런 재질은 주변에 보시면은 에어컨 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동파이프에서 좀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철수한다든가 했을 때 잠깐 좀 잘라내고 안쪽에다가 이와 같은 손잡이를 해서 해 놓으신다면 아무래도 공구로서 우리말로 연장처럼 자주 할 때는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이 더 좋겠죠. 나머지는 이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딱딱한 거는 잘 안 작업하기가 힘들죠. 그건 에폭시라는 재질이고, 지금 작업하는 내용은 네, 실리콘 재질입니다. 네, 그래서 작업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네, 에폭시를 녹이는 화학약품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런 경우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에폭시 녹이는 재질, 물론 단가는 좀 비싸긴 한데, 용도에 따라서 이제 사 쓰시면 되는 건데, 여기 실리콘 좀 남아있는 잔여물을 좀 납땜을 할 수 있도록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긁어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로 해도 되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 여건에 따라서 좋은 공구나 좋은 물질이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작업하는 요령은 이런 방법이 있더라.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수월하게 괜찮더라 라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구멍을 뚫기 위해서 거기다가 유성펜으로 칠해 놓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는 그 환경은 좀 어수선하게 또는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안으로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다 작업을 끝내고 나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덮어 놓으면 핏이 안 납니다. 핏이 안 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덮어 놓으면 그래도 막 헤집어 놓은 것보다는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이제 전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일단 테스트하고 수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수리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구멍 뚫고 부품 추출하는 데까지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부품 드러냈죠. 자, 드러낸 부품은 여기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좀 새카마죠. 검게 쉽게 들어서 탔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품이 고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멀티 테스팅이나 기타 전용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 구멍을 이렇게 뚫었습니다. 개운하지 않습니까? 여기 프레쉬를 가지고 한번 밑에서 비춰볼까요? 이러면 안 보이는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바라봤을 때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부품 뺀 자리가. 여기에 이제 고장난 부품 제거했으니까 양품, 정상적인 부품을 꽂아서 동작 테스트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붙인 상태인데요. 마무리는 이와 같은 글루건이라든지 또는 실리콘으로 아까 동그랗게 뗐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붙이고 주변 잘 메꾸면은 방수 처리가 다시 되면서 개운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자체는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표시는 없어서 물론 뭐 대충 우리말로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뜯어서 작업할 때 개운하게 처리된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점검과 부품 교환하는데 용이하다 라는 컨셉으로 이번 시간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감사합니다.